70% 정도 찬 것 같아요. 오픈 일주일 정도 됐어요. 거의 에쿼티 1억 내외로 이제 스타트 하신 거죠. 예상으로는 한 3천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500 정도 나오는. 네. 10개월 안에 회수되는 이제 완벽한 플랜에 들어가는 매장이에요. 호스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호스텔은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호스텔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로 시작을 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이제 2개, 3개 하면서 건물 매입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호스텔이랑 이 스터디 카페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새로고침의 송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 공간을 제가 얼마 전에 나와본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많이 바뀌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만화학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형 독서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여기에 그 상담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여기가 이제 상담실이고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학습실은 이제 이쪽에 있고요. 대충 이제 지금 교시제 수업 중이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앉아있죠. 한 70% 정도 찬 것 같아요. 오픈한 지 얼마 됐죠? 오픈 일주일 정도 됐어요. 지금 사실 썸머스쿨 시기가 지나고 오픈을 한 거라서 시기는 좋지는 않았는데 관리형 독서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위치가 따봉이죠. 상권이랑 입지가 일단 좋아요. 그래서 관리형으로 했을 때 시기가 조금은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조건 만석은 만들 수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윈터스쿨에는 100% 만석이 될 겁니다. 아마 3개월 안에 만석될 거예요. 여기 이제 수강생분은 직장인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직장인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제 초반에 오픈할 때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매장에 붙어서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휴직하신 상태라서 이렇게 지금 하실 수 있는 거고 복직하기 전까지 완전히 오토로 세팅해놓고 복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원래 있던 거랑 사실 다른 게 없잖아요. 상부장도 그때 기억나시죠?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부장만 새로 맞추고 바닥도 여기 보시면은 색깔 다르잖아요. 땜빵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랑 가구 비용이랑 의자 비용이랑 요런 이제 집기들 그리고 마케팅 비용 이런 거까지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한 5,500 정도 들었어요. 보증금이 이제 5천만 원이어서 거의 에쿼티 1억 내외로 이제 스타트 하신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이 어떻게 나오세요? 고정비를 온전하게 다 낸다라는 기준 하에 8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렌탈 프리 받은 거를 생각하면 사실 이번 달에도 사실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한 매장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인수할 때 전 임차인이 3개월 맞아요. 월세 네네. 지원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매장이어서 초보자가 스타트하기 좋은 매장이어서 제가 잡는 것보다는 수강생이 잡는 게 나아서 수강생분한테 바로 해드린 매장입니다. 그럼 여기가 월세가 550 정도 되는 거죠? 550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한 70% 정도 찬 거라고 하셨잖아요. 다 찼을 때는 어느 정도 나요? 다 차면 사실 매출이 예상으로는 한 3천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500 정도 나오는. 네. 10개월 안에 회수되는 이제 완벽한 플랜에 들어가는 매장이에요. 그럼 보통 1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관리형은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매물이 좀 한정적인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좀 좋은 케이스예요. 보통은 권리금이 있다 보니까 권리금까지 하면 7천에서 한 8천 정도 투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권리금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많이 아끼셨죠. 한 3천 이상 아끼신 거예요. 대표님도 스터디 카페 운영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호스텔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호스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호스텔은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호스텔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시네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한 건 아니고 스터디 카페로 시작을 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이제 2개, 3개 하면서 건물 매입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한 5년 걸렸어요.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울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와서 건물까지 이제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이 일단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직장에서 퇴사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왔을 때
가능할까요? 제가 퇴사했을 때는 부업으로 스터디 카페로 월 1,000만 원 정도 벌었을 때 회사를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 호스텔이 좀 유행이잖아요. 네. 호스텔이랑 이 스터디 카페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면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60평이라고 했을 때 관리형은 한 좌석당 저희가 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호스텔을 방 하나에 50만 원을 받으려면은 60평이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넣으면 3개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3개실이 총 만석이 된다라는 기준 하에 50만 원이잖아요, 한 실이. 그럼 하루에 150. 한 달이면은 한 3천 이상이 되잖아요. 관리형 독서실도 65석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 좌석당 50만 원에 만실을 채우면 3,50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매출 규모는 사실 비슷하지만 관리형 지금 세팅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비용이 압도적으로 적게 들어가요. 저희 수강생들 기준으로 평당 많이 들어가면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평당 100만 원도 안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호스텔을 한 실당 50만 원을 받으려면 세팅을 평당 300만 원 이상 인테리어를 해줘야지 퀄리티가 나와요. 실제로 저희 그 호스텔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단가로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3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관리형은 사실 학생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이가 있다 하면은 관리형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시드가 한 1억 정도 있다? 네, 저는 무조건 관리형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억으로 매출 3,500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억으로 호스텔 세팅하면은 매출 3천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호스텔이 또 용도 변경하는 게 진짜 까다로워요.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 외에 또 부대 비용으로 드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호스텔이.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셀프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호스텔을 더 궁금해하고 네. 더 관심 있게 보는 걸까요? 관리형은 아마 인구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인구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수능을 준비하시는 20대 초반.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를 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인구 절벽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10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스텔은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호황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스텔 같은 경우는 주 고객이 외국인인가요? 보통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곳들이 많죠. 저도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를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때 명동이 기억이 많이 그렇죠.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사실 외국인들이 싹 빠지면서 명동 시장이 완전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오히려 스터디 카페, 독서실은 정말 호황이었어요. 제가 21년부터 스터디 카페를 개인 매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 본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개설도 많이 했어요. 오픈하는 족족 다 잘렸어요. 코로나 때 우리 한국 학생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공부가 안 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이런 이제 스터디 카페, 독서실로 모이게 되면서 호황이었어요, 오히려. 외부 리스크에는 스터디 카페는 흔들리는 게 없다는 그렇죠. 저는 이제 스터디 카페는 경기도 좀 잘 안 타는 것 같고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비용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리스크 요인도 적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독서실이 리스크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같은 상권에 포화가 되면은 그 공급이랑 수요랑 맞지가 않아서 이제 스터디 카페처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터디 카페가 지금 많이 망하는 이유도 시장이 포화가 돼서 그렇다. 근데 스터디 카페와 관리형 독서실은 또 달라요. 스터디 카페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고 운영이 무인이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스템이 잘 잡혀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일반 무인 스터디 카페보다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형 독서실 이것도 망하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저희가 망한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인수를 한 수강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스템이랑 체계만 프로그램만 싹 바꿔서 리뉴얼을 했더니 지금 현재 순수익 500만 원 이상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없으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벌점 체계가 있고요. 생활관리 체계, 그리고 출석관리 체계, 이런 디테일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냥 휴대폰만 단순히 걷는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석 체크를 할 때는 그 학생마다 그 개인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스케줄에 교시제에 맞춰서 오는지 안 오는지가 필터링이 돼야 되고, 안 왔을 때 저희가 전화를 해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게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개인의 스케줄을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수익을 못 보시거나 관리가 잘 안 된다는 피드백 때문에 이탈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이나 혹시 창업을 하고 싶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다 하시면 아래 링크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은 4기 수강생이 진행 중이에요. 5기를 모집할 때 가장 빠르게 이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아래 링크에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지난번에 촬영한 것도 있고 보통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진입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다녀와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따로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권 분석, 입지, 그리고 매물이 좋은지 나쁜지, 경쟁자 분석,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알고 진입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무료 강의라도 좀 들으셔서 어떤 사업인지를 좀 알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손해보지 않는 사업을 하실 수 있게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하시기 좋은 사업인 건 맞는데 근데 그걸 배우지 않고 단순히 쉬워 보이니까 덜컥 하셨다가 운영적인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건물주이신 분들이 창업을 하셨다가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장 청소도 해야 되고 차라리 임차 주는 게 낫겠다 하셔서 좋은 시설을 무권리에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배우고 스타트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사교육을 뺄 수가 없잖아요. 공부할 장소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망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시설업 자체에서는. 근데 이제 무인이라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무인이라고 방치를 해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무인 아이스크림이든 카페든 그런 곳들도 잘 되는 매장이 있어요. 잘 되는 매장을 가보면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무인으로 되게끔 잘 해놓은 거예요. 방치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런 포인트에서 무인도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무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시스템 없이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최종 목표는 다가구나 호스텔이라고 그렇죠. 하세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직장만 다니셔서 월급 외에 부수익이 없으시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할 계획을 하시는 것보다는 부업으로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업 하나를 한 번은 해보고 이 사업이 잘 됐을 때 뭐 이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나의 이제 안전한 파이프라인을 하나는 만들어 놓고 회사를 퇴직하시거나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시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 준비 없이 나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파이프라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는 정말 스터디 카페만한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런 사업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